내용의 편지를 쓰고 몇 번이나 이제 병원에 들어왔고, 심지어 비밀번호가 닫혀 있는 비번을 열고 들어오는 게 이제 CCTV에도 몇 차례 찍혔고, 이제 방패인 줄 알고 다가갔더니 칼이었네요,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어요. 그러니까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두렵고 일을 하는데 이제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, 닥터 프렌즈입니다. 헬프님들 안녕하세요. 오늘 또 이제 변호사님들 모시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로열 프렌즈 들어온 거 아니야?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는데 오늘은 닥터 프렌즈입니다.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저희 채널에서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. 맞아요. 스토킹 관련해서 이제 로열 프렌즈에서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다뤄주셨고, 근데 댓글로 꼭 좀 오진 선생님 지켜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, 뭐 정말 LF에서 저를 좀 지켜주셨고, 간단하게 정리하면 작년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이 이제 어떤 이상한 내용의 편지를 쓰고 몇 번이나 이제 병원에 들어왔고, 심지어 비밀번호가 닫혀 있는 비번을 열고 들어오는 게 이제 CCTV에도 몇 차례 찍혔고, 업무를 종료를 하고 이제 혼자 물 주고 있는 상황인데, 보시면 그 문 앞에서 지금 약간씩 그림자 왔다, 지금 보시면 그림자 왔다 갔다 하죠. 그러다가 이제 문 열고 들어와요. 예. 근데 이거 문 잠겨 있는 상태 아니었어? 그렇죠. 지금 우산도 자연스럽게 놔두고 들어와요.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오진 선생님이 이제 이 발견한 거야. 이 여성분도 놀란 거죠.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대응을 하면서 여성분한테 지금 나가시라고. 그 확실하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처음부터 해야 된다면서요? 네. 그러고 나서도 일단은 물을 줘요 다시. 주는데 계속 불안한 거예요 본인이. 그래서 지금 나가보잖아요 지금 있는지. 네. 이렇게 갔는데 또 밑에 쪽에 기다리고 있긴 했다고. 한 또 보름 정도 뒤에 다시 들어와요. 또요? 네, 다시 들어와요.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? 네. 잠궈놨는데도 열고 들어왔다는 거네, 또 새롭게. 이 번호를 어떻게 하는 거야? 앞에 카메라도 설치해놓은 거. 지금 돌아다니는 거 너무나 태연하지 않아요? 정말 자기 병원처럼 보이시죠? 방금 그거를 이제 써서 이제 남겨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오진 선생님이 그때 또 다른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자리에 들어온 거죠. 들어와가지고 이번에는 잡은 거예요. 잡아가지고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하고 상대방 인적사항도 특정이 됐고, 그날 이제 근데 그 여성분한테서 연락이 왔죠. 어떻게 해요? 그냥 오진 선생님 개인 번호로 왔어요. 그거 어떻게 알았어?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궁금한데, 내용이 이제 방패인 줄 알고 다가갔더니 칼이었네요,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어요. 사과하는 것도 아니었네. 예. 근데 이제 그 문자 내용도 무섭지만 사실 이 개인 번호를 알게 된 것도 되게 무섭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사건들을 제가 세 분께 이제 의뢰를 드렸고, 그래서 세 분이 또 잘 해결을 해주셔서 뭐 경찰 조사나 이런 거 따라와 주시고 해서 벌금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. 그 세 분이 이제 로열 프렌즈 영상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스토킹법 이전이어서 이제 벌금 200만 원으로 끝났지만, 다행히 이제 그 스토킹은 좀 멈춰진 상황이고, 사실 저는 이거를 이제 왜 로열 프렌즈 영상까지 제보해서 올렸냐, 이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좀 조언을 주변에서 들었는데, 특히 이제 방송 쪽을 하시는 주변 좀 아시는 분들이나 이럴 때 스토커 분이 쓴 편지를 보면서 약간 그 편지 내용이 무슨 제가 뭐 꿈에서 뭐 약속했다, 밖에서 만나기로 했다, 뭐 약간 어떤 제가 뭔가 어떤 메시지를 보낸 것 같이 꿈에서 그걸 봤다, 그래서 약속한 장소에 가서 기다리겠다, 이런 내용을 계속 하셔서, 그랬더니 이제 방송을 좀 하시는 약간 연예인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거를 공론화시키지 않으면 이 사람이 폭주를 할 수도 있다, 사실과 관련되지 않는 내용들을 어떤 커뮤니티 같은 데 올렸을 때 물론 나중에 해명을 해서 밝혀지겠지만 한두 명이라도 그걸 믿고 그러면 너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, 이미지가. 있는데 아마 같은 분이 올린 것 같아요. 그렇겠죠. 부적절하고 굉장히 위험한 공격이나 험담 이런 거네요. 허위사실 유포이기도 하고. 오진승 의사가 36살이시고 제가 21살인데요. 15살 차이가 나는데 병원 밖에서는 오빠라고 불러드려야 하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삼촌이라고 불러드리는 게 좋을까요? 아저씨지. 볼 수 있는 글인데 이걸 다 하신 분이 똑같은 질문을 한 10개 넘게. 아 그래? 이분이? 예. 뭐 제 학번을 물어보거나 뭐 다 이분인 것 같아요. 뭐 사실 또 이런 글을 보면 좀 무섭더라고요. 얼마 전에 또 그런 일도 겪었으니까. 좀 안 좋은 일도 겪고. 병원 밖에서 만나는 걸 상정하고 있으니까. 그래서 이거를 조금
공론화시키기를 바랬는데 사실 저희 채널에서 할 용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. 너무 또 좋지도 않은 얘기고 제가 뭐 잘 다룰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벌금 200만 원이 나왔고 이제 그래서 해결을 좀 해주셔서 뭐 지금은 좀 그때보단 안정된 마음으로 이미 1년이 지났으니까 그렇게 좀 지내고는 있습니다. 주변에서도 저도 이제 계속 연락을 받았어요. 이제 그 사건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서 특히나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오진수 선생님이 뭔가 좀 달라진 게 있냐,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뭐 그런 걸 개인적으로는 이제 확인을 했지만 또 구독자님들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. 사실 뭐 저도 그 전에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스토킹을 당했던 피해자분들을 진료한 경험은 있는데 이거 제가 당한 건 처음이니까. 근데 어쨌든 무섭습니다. 이제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왔다는 게 이제 굉장히 무섭고 집이 아닌 병원이란 공간은 제가 진료할 때는 문을 닫아놓진 않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두렵고 이분이 이제 어디 사는지가 그게 나오잖아요. 맞아요. 근데 그 지역에 있는 환자분들이 오면 좀 무서워요.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 환자분이 뭐 서울시 무슨 구에 사니까 그쪽 주소가 뜨면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변호사님들도 지금 사실 평일 저녁인데 늦게까지 또 서류 작업하시고 일하시잖아요. 근데 저도 이제 원장이니까 직원들 다 퇴근하고 병원에서 좀 일을 하는데 이제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직원들 중에 먼저 퇴근하고 이런 생활을 좀 굉장히 많이 했어요. 그때 당시에 비밀번호 바꿨는데 계속 알아내서 들어왔잖아요. 비밀번호를 뭐 3번, 4번 바꿨어요. 지금 그래서 아예 그 비밀번호를 바꿨어요. 기계를 번호 키패드를 아예 바꿨어요. 최신 보안 기계로. 근데 그 당시에 그 들어왔던 분이 비번 어떻게 알았는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? 알고는 있어요. 예, 어떤 방법이 있더라고요. 굉장히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마스터키를 만드는 방법들이 있는데 저도 그래서 놀랐어요. 그래서 뭐 어떤 댓글이나 기사에서도 내부에 어떤 내통자가 있다. 네. 근데 저희 직원분들은 저보다 더 무섭고 두려워해요. 제가 제일 겁이 그나마 없더라고요. 세 분도 막 너무 두렵고 무서워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좀 그렇고 이낙준 선생님이 이제 3단봉을 선물해 줬거든요. 요즘도 이제 문을 이렇게 열 때 누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이렇게 열 때 이렇게 누가 올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문을 이렇게 확 이렇게 열어요. 좀 한 발자국 이렇게 좀 물러서서 이렇게 확 열고 이제 없는지 확인하고 나가고 그게 아직까지 병원 나올 때는 좀 있는 것 같아요. 가급적이면 우리 후배 김한준 선생님이랑 같이 나가려고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혹시 뭐 이사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? 보통 스토킹 당하시는 분들이 이사를 많이 다니시더라고요. 제가 의뢰인으로 만나보면. 병원에 이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. 그렇죠. 인테리어 예. 아시잖아요. 왜 그래요? 좋은 데 있어. 세 분 뭐 여기 이거 두고 어디 몇 층 갈 수 있겠어요? 여기 3단 빌딩. 집은 다행히 집까지는 그게 없기도 해서 근데 집을 갈 때 좀 여러 루트로 갔어요. 지금도 그러긴 해요. 그냥 한 루트만 가면 혹시 미행을 할까봐 오늘은 뭐 이쪽 길, 이쪽 길, 출근길도 좀 굉장히 다양하게 좀 헷갈리게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. 예, 지금도 가끔은 좀 돌아서 가기도 하고. 근데 이거 사건은 이제 끝났는데 아직까지 고통 속에 좀 지내고 계시는 거 보니까 좀 안타까운데 저는. 하여튼 저는 진료를 할 때 환자분들이 뭐 어떤 안 좋은 일, 트라우마 겪었을 때 환자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. 선생님 이거 저 이제 치료도 받고 직장 생활도 하고 뭐 학교 생활도 하고 뭐 사람들도 만나고 예전보다 많이 웃고 하는데 여전히 그때 기억이 나면 뭐 무섭고 두렵고 생각이 나요. 선생님 저 그럼 아직 트라우마가 안 난 거 아니에요? 이러는데 사실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드리거든요. 평생 기억이 나실 거다. 어떻게 그 트라우마가 없어지겠냐 하루아침에. 그리고 그때 기억이 나면 어떻게 하하호호 웃겠냐. 그 횟수나 강도는 좀 옅어질 수 있지만 여전히 기억이 날 거고 기억이 날 때마다 좀 힘들어지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겪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전보다 많이 좀 편안해졌고 그렇지만 좀 혼자 있을 때 병원에 있을 때 좀 무섭고 나갈 땐 여전히 이렇게 하고 3단봉이 잘 있는지 좀 확인도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. 전에는 이제 뭐
인스타그램에 저희 구독자분들이 뭐 DM이라던가 댓글 같은 거 달아주시면 DM으로도 막 활발하게 소통도 하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그 사건 이후로는 DM에 아예 답장을 안 해요. 그분도 DM으로 몇 번 보내신 맞아요, 적이 맞아요. 있어서 그걸 또 증거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뭐 DM도 좀 안 하게 되고 좀 소통에 대해서 좀 자신이 좀 없어지더라고요. 사실은 지금은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좀 해보려고 그러고 이분이 항상 들어왔던 게 토요일이에요. 네. 토요일 몇 차례. 그래서 토요일 아예 신환을 안 받았어요. 그러니까 토요일은 초진 환자 안 받고 기존 환자만 그거를 딱 1년 됐을 때 좀 폐지를 했어요. 그리고 그때 막 이제 지인들이 진승아 나 뭐 아시는 분인데 좀 너 진료 좀 해주라 그러면 좀 다 거절을 했어요. 미안한데 내가 지금은 좀 잘 힘들 것 같다. 좀 번아웃이 왔다. 이런 식으로 굳이 스토킹 얘기를 안 하고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와 이게 근데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피해를 입은 분들을 이제 좀 치료를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되게 좀 더 멘탈도 강할 것 같고 뭔가 좀 무딘 가슴을 갖고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이제 막연하게 했는데 근데 피해를 입고 보니까 똑같네요. 어떻게 보면은 혹시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좀 상처받은 말이나 아니면 좀 도움됐던 말 같은 거 좀 있으실까요? 일단은 이거는 뭐 제 마음의 문제인데 누가 야 진승아 뭐 얘기 들었어 어떡하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좀 물어봐 뭐 환자였어? 뭐 아는 사람이야? 이것도 막 짜증이 나요. 물론 저는 아는 사람도 아니고 환자도 아니었는데 그냥 걱정돼서 물어본 말이지만 이게 뭐 네가 뭘 잘못해서 그 사람이 그랬겠지 막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너무 좀 그냥 그때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나와서 뭐 분노, 우울, 공포 막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전 다시 돌아갔으면 치료를 받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. 약이라도 좀 먹고 불면증 약이라도 먹었어야 됐는데 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좀 그때 굉장히 도움됐던 얘기를 해준 분이 딱 3분 정도 있어요. 일단 이낙준 선생님 뭐 말보다는 3단봉을 카카오톡에서 뭐 17만 원짜리 선물하기로 보내줬는데 그게 저는 되게 든든하더라고요. 그 다음은 이제 우창윤 선생님. 제가 막 너무 무서워하니까 뭐 닥터 프렌즈 돈으로 뭐 한두 달이라도 그냥 경호원을 쓰라고. 그렇게 이제 경호원 분들이 파견 오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 사소의 경우. 근데 물론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까지 또 얘기를 해주시고. 그 다음에 이제 이경민 변호사님. 예. 그냥 뭐 이거는 야 뭐 내가 처리해주겠다 이렇게 또 듬직해요. 경찰서도 같이 따라와주고 막 상황도 막 이렇게 해주시고 이경민 변호사를 사설 경호원으로 한 2달 정도 이렇게 그 생각도 했죠. 어차피 뭐 사무실에서 일하면 되니까 그 데스크에서 좀 하면 되잖아요 사실은. 어깨도 좋고 어깨도 좋고 스토킹 피해자분들은 너무 그런 스트레스가 많아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실질적인 도움되는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뭐 변호사 전화번호를 좀 알려주신다거나 진짜 뭐 어떤 호신 도구를 사주신다거나 뭐 관련 이런 영상들을 좀 보내주신다거나 이런 게 실질적인 도움이지 이제 뭐 나는 처음 하는 얘기지만 뭐 누구야 어떻게 됐어 뭐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아닌 분도 있겠지만 너무 큰 스트레스로 좀 받아들이는 분도 있어서 좀 실질적인 이런 도움들을 주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. 차라리 뭐 그냥 야 변호사 수임료에 보태 그러면서 뭐 몇십만 원이라도 이렇게 좀 주신다거나 이런 게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진짜 호신 도구들 사실 뭐 제가 그걸 휘둘러 본 적도 없지만 그거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좀 안심이 돼요. 너무 또 헬프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법무법인 우리 LF 3분 변호사님 덕분에 굉장히 사건은 잘 해결됐고 뭐 앞으로도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뭐 3분이 또 잘 도와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. 어쨌든 너무 걱정 많이 하셨지만 이제 뭐 표정이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좀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. 그 영향으로.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좀 더 밝은 모습, 텐션 높은 모습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헬프님들도 기대해 주시고 혹시라도 뭐 이런 스토킹이나 뭐 이런 관련들에 대해서 뭐 궁금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또 로이어 프렌즈 채널에 가시면 또 되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